호남선 종착역인 목포역이 오는 2028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뀝니다. 내년부터 노후 역사 개량 사업 공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고흥의 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면서 전국 최대 규모의 흑두루미 서식지 순천만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전국 유일 철새 지킴이 활동을 중심으로 방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 개최 시기가 가을로 연기될 전망입니다. 지난 여름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를 교훈 삼아 선선한 가을로 행사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반찬, 바로 김치입니다. 우리나라의 김장 문화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호남선의 종착역인 목포역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달 목포역 노후역사 개량 사업의 투자 심의와 이사회 심의를 마치고 사업비 490억 원을 들여 오는 2024년부터 실시 설계와 건축 공사를 거쳐 오는 2028년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고객 안전과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시설, 시설물 재배치도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현재 목포역은 1978년에 건축했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새 지킴이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흑두루미 서식지 순천인데요. 25년 전부터 운영해온 철새 지킴이들의 활동이 고병원성 AI 방역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흑두루미 보호를 위한 친환경 농경지로 지정된 순천만 습지 인근 논입니다. 봄과 여름, 가을에는 친환경 농법으로 벼를 가꾸고 겨울에는 흑두루미의 먹이 서식지가 되는 곳입니다. 순천만 철새 지킴이로 25년째 활동하고 있는 서동환 씨. 흑두루미가 먹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볏짚을 깔고 사람으로 인한 AI 전파가 차단되도록 방역에 집중하는 게 주요 일과입니다. 철새 지킴이들은 농경지 주변에 갈대 차단막도 설치했습니다. 심야 시간대 도로 위를 지나는 차량의 불빛을 막기 위한 용도였는데 고병원성 AI를 막는 데도 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만여 마리가 왔는데 세계에서 일본 하고 우리하고 12,000마리 정도가 서식하고 있는데 다 가져와 버렸어 우리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에 대해서 가장 자부심을 가집니다. 어찌됐든 개체수가 늘어난 것은 지킴이들의 역할이 정확했다는 것이 그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순천만에 도래한 흑두루미는 6,100여 마리.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흑두루미는 서식 환경 특성상 논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물이 있는 갯벌에서 잠을 잡니다. 먹이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흑두루미가 먹이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서 정착해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순천시는 흑두루미들이 지역 밖으로 이동을 자제할 수 있도록 서식지 보호와 동시에 방역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서식지 안에 탐방객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순천만 진출입 도로에는 차량 방역 초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살균력을 높인 특수 제작형 소독기가 곳곳에 설치된 상태입니다. 야생조류의 분변이 가금류 농장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쪽에 순천만으로 방문하는 모든 차량이나 사람들의 대인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철새들이 중요하게 서식하는 이 서식지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갈대 울타리를 설치해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들에게 안정적인 월동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런 분변을 다시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고흥의 한 유경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면서 방역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순천만. 전국 유일 철새 지킴이들의 활동이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에 기여하면서 효과적인 방역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섬을 주제로 한 박람회가 오는 2026년 전남 여수에서 열립니다. 지역에서도 박람회 개최를 위한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는데요. 여수시는 개최 시기를 가을로 변경하고 조직위원회를 꾸리는 등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뛰어들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바다를 매입해 조성한 여수 진모지구 일대. 깎아낸 듯한 절벽을 배경 삼아 오르는 비렁길을 품은 금오도. 오는 2026년 여수 세계섬 박람회가 펼쳐질 장소입니다. 당초 여름철인 7월에 열릴 예정이던 이번 박람회는 최근 가을로 시기가 변경됐습니다. 여수시가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파행 사태를 교훈 삼아 개최 시기를 옮긴 겁니다. 우리 여수가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에 이어서 2016 여수 세계섬 박람회는 여수의 제2의 도약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섬 지역의 산업, 그리고 섬 지역의 인프라, 그리고 섬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기존 7월과 8월에서 새롭게 9월부터 11월까지 늘어난 만큼 운영비는 36억 원가량 추가로 투입될 전망입니다. 박람회 콘텐츠도 여름철을 겨냥한 체험 프로그램에서 가을과 어울리는 캠핑과 휴식을 주제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전남도와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부터 수익사업 계획과 해외 참가국 유치 등 박람회 준비에 돌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는 3개의 기관이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내년 초에 제안법인 세계섬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출범해서 분야별로 로드맵에 따라서 추진할 것이고요.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섬 박람회 지원단을 구성해서 적극 지원할 겁니다. 여수시는 조직위원회와 함께 구체적인 박람회 운영 계획을 확정한 뒤 이르면 2025년부터 박람회장 시설 구축에 나설 방침. 박람회 기간 백야와 계도 구간 국도 22호선 임시 개통이 맞물리는 만큼 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있죠. 바로 김치인데요. 겨울이 다가오는 이맘때엔 겨우내 먹을 김치를 담급니다. 이 김장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나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저는 앞치마와 고무장갑까지 완전 중무장을 했습니다. 한국인은 포기할 수 없는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인데요. 김장 전에 언제부터 김장이 시작됐는지 알아봤습니다. 충북 보은 법주사 마당엔 깊이가 무려 2m 25cm나 되는 돌로 만든 항아리가 묻혀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승려 3천여 명이 김치독으로 사용했다고 전해 내려오는데 당시에도 대량으로 김치를 담가 먹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장에 대한 최초 기록은 고려시대 학자 이규보 선생이 쓴 시 가포유경에 나옵니다. 순물을 장에 넣으면 한여름에 먹기 좋고 소금에 절여 겨울에 대비하네. 겨울이 오기 전 장아찌와 김치를 만들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김장이 오랜 역사를 가졌기에 그 변화도 큽니다. 대표적인 예로 과거엔 김치를 김장독에 넣고 땅에 묻었지만 아파트가 보급된 지금은 김치냉장고에 보관합니다. 또 냉장고가 생기면서 과거보단 김치를 덜 짜게 담그고 김치 위에 물을 부어 공기를 차단하는 문화도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김치를 담그고 난 다음에 3, 4일 뒤에 물을 반드시 부었어요. 소금물이나 젓갈물이나 부잣집은 고기 국물 같은 걸 부었어요. 국물을 부어서 유산균이 많아지도록 도와주는 작용도 하고 맛성분이 잘 어우러지도록 하기 위해서 국물을 꼭 부었어요. 국물을 많이 부어놓으면 위에가 공기에 노출이 덜 되기 때문에 골마지도 안 생기고 했거든요. 이제 냉장도 발달이 되고 그러면서 더 이상 국물을 넣어서 만드는 문화는 거의 사라지고 없어요. 북한 쪽에만 남아있고. 김장은 2013년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세대를 걸쳐 내려오면서 이웃 간 나눔을 실천하고 공동체 연대감 등을 형성했다는 이유인데요.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 배추를 절이는 것부터 속재료를 만드는 것까지 집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인 배추를 파는 업체를 이용하거나 김치를 사서 먹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그래도 부녀회나 각종 단체에서 함께 김장하고 김치를 나누는 문화는 여전합니다. 잡아. 그리고 여 밑에서부터 이렇게 순서가 있어. 이런 단체 김장 행사는 지난해 전북에서만 공식적으로 23개 열렸습니다. 특히 김장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김치 나눔은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야에서 한 30년 전부터 이렇게 김치를 담아서 이렇게 노인들한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는 담기도 힘들고 노인들은 그러니까 우리 분야에서 이렇게 다 나서서 이렇게 해가지고 노인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한 민족을 대표하는 문화 김장. 시대에 맞춰 변화하며 우리의 소중한 풍습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심폐소생술 시행법을 몰라 소중한 목숨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소방본부가 조사한 질병청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전남에서는 심정지 환자를 처음 목격하고도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비율이 11.6%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평균인 29.2%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지난해 심정지 환자가 발생해 출동한 1,445건을 분석해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 뒤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남 주작산 인근 자락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산림당국은 8일 오전 10시 50분쯤 산불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헬기 1대와 진화 장비 11대를 투입해 30여 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화학약품을 다루던 김 양식장 노동자들이 유독가스에 노출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9일 아침 7시 반쯤 전남 무안군 운남면에 있는 김 양식장에서 한국인 2명과 외국인 2명 등 노동자 3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응급 이송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양식장에서 쓰는 화학약품을 희석하는 과정에서 유독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의회가 지역사랑 상품권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정부는 2024년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국비를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최종 반영 여부 결정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제도는 상품권 구매 시 최대 10% 할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84%가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지역사랑 상품권 제도의 경우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라며 지역사랑 상품권의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도가 12월 친환경 농산물로 순천에서 재배된 무농약 미나리를 선정했습니다. 특유의 향과 아삭한 식감으로 사랑받는 미나리는 비타민 A와 C는 물론 칼륨과 칼슘 등 미네랄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많아 소화를 도우며 변비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에서 무농약 미나리를 재배하는 정지환 농가는 친환경 농법으로 1.6헥타르 면적에서 미나리를 생산하고 있으며 학교 급식과 농협, 생협 등에 납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가 목포시 산하 공공기관인 목포사회복지협의회의 내년도 운영비를 원안 가결했습니다. 목포시의회 기복위는 내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연간 운영비 5천여만 원 가운데 4천여만 원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목포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해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4분기 운영비가 전액 삭감돼 도비를 반납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수시가 여수문화재단 조직 구성과 설립 계획을 가시화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여수문화예술재단 설립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어 최종 명칭을 여수문화재단으로 결정했으며 문화경영본부와 예술축제본부 등 2본부 5팀 체제로 확정했습니다. 오는 2025년 3월 설립될 여수문화재단은
여수형 창작 예술 지원과 기획 공연 개발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